첫째는 이제 민사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죠. 상대방 다친 거에 대한 배상 책임. 네, 상대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제 내가 음주를 했잖아요. 네. 법률 위반을 했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내 치료비 내가 많이 다쳤는데 치료비를 받는 문제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또 말씀드릴게요. 손해배상 금액이 한 2억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구상권 들어오면 그 젊은 친구가 2억을 줘야 되는 거네요. 안녕하십니까. 케이스보상TV 김 기자입니다. 오늘도 민경석 손해사정사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이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전동 킥보드를 이제 탈 때 이제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다치고 또 내가 다치고 그랬을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제 보상 부분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참 심각한 건지 오늘 좀 전문가님 모시고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지난번 보니까 계속 모든 보험에서 다 배상이나 보상이 안 되는 거다 보니 참 심각하다는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렇죠. 네. 실제로 저희가 사고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정말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 그야말로 패가망신한다 했죠. 네. 그 말이 딱 맞는. 네, 오늘 제목이 이 패가망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뭐 이렇게 사고 내지 않게 잘 운전합니다. 저도. 네. 그런데 조심스럽게. 근데 만약에 보험을 안 든 상황에 뭐 잠깐 며칠 동안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상황에서 차를 못 몰고 나가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야 이거 한번 사고 나면 큰일 나겠다 때문에. 근데 사고는 물론 안 내고 안전하게 운행하는에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전동 킥보드 이게 사고 나면 이게 다 그래서 지금 오늘 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좀 점검해 보자 하는데요. 사례가 이러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어요. 어떤 젊은 친구가. 근데 음주 한 잔 했습니다. 이제 음주예요. 음주. 그리고 그러니까 보행자 도로로 타요. 여기 타면 안 되는 건데. 네. 안 좋은 것만 일단 모아봤어요. 근데 이게 진짜 보니까요. 보행자 도로로 타고 다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 쭉쭉 밀고 다니는 이런 거니까 차도에서 타기도 좀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본인들이. 보도에서 많이 타요. 하여간 지금 보세요. 음주, 보도에서 타다가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크게 다치고 뭐 십자인대 파열 정도 했다고 보십시다. 그리고 나도 크게 다쳤다. 이제 이 경우입니다. 한번 어떻게 될지. 자, 이 경우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크게 이제 세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세 가지. 예. 첫째는 이제 민사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죠. 상대방 다친 거에 대한 배상 책임. 네, 상대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제 내가 음주를 했잖아요. 네. 법률 위반을 했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이 발생을 하죠. 전동 킥보드지만 형사상, 이게 자동차 범죄에 아까 포함된다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 치료비 내가 많이 다쳤는데 치료비를 받는 문제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또 말씀드릴게요. 그럼 하나씩 보십시다. 먼저 상대가 다쳤으니까 민사상 배상 책임이 있다. 예. 자, 좀 자세하게 어떤 배상 책임입니까? 상대방은 이제 사고를 당했어요. 네. 그러면은 본인의 무보험차 상해로 배상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무보험차로 배상을 받았는데 배상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험사는 이제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지만 네네. 이제 상대 가해자인 나한테 이제 구상 청구가 들어와요. 그렇군요. 보상을 다 해주고 그 비용에 대해서 이제 나한테 구상을 하게 되죠. 그럼 그거 내가 다 갚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내가 일상배상 책임으로 할 수 있냐?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역시 자동차 사고에 포함돼서 안 된다. 안 된다. 배웠었죠. 나왔죠. 자동차 보험으로도 당연히 안 되고. 그리고
법률상 배상 책임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십자인대 파열이 당했다, 상대방이. 근데 이거 뭐 아주 큰 사고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요. 네, 스키 타다가 많이들 다치는 게 십자인대 파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단 도로에서 상대방을 이제 보도에서 치면 넘어지면서 무릎을 바닥에 팍 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십자인대가 파열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럼 십자인대가 파열됐을 때 흔히 우리가 한 뭐 젊은 사람 뭐 30대 정도가 다쳤다. 그러면 뭐 일용직으로 계산을 해도 월 300 정도 계산해도 손해배상 금액이 한 2억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구상권 들어오면 그 젊은 친구가 2억을 줘야 되는 거네요. 그죠? 보험사에. 보험사, 그렇죠. 근데, 구상권을 청구했으니까. 이제, 무보험차 상해니까 이제 책임보험 한도밖에 안 되니까 이제 보험사에서는 그 한도까지만 처리를 해주겠죠. 만약에 초과되는 부분은 그 이제 피해자가 나한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소송을 통해서. 어쨌든 소송이 통해서 결정이 되면 나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게 십자인대 파열, 뭐 젊은 사람인 경우 한 2억 정도까지도 손해배상액이 나올 수 있어요. 계산상. 네.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 두 번째로 형사상 책임, 이제 음주했잖아요. 예. 형사상 책임, 이건 어떤 책임이죠? 뭐 음주를 안 했어도 사실 이제 보도 들어간 것만 해도 10일의 중과실에 해당이 돼요. 네네. 근데 이제 보도 침범 정도는 이제 벌금 얼마 정도 내고 끝낼 수 있지만 만약에 음주까지 했다, 그럼 구속을 당할 수도 있어요. 네. 그죠? 예. 자동차랑 똑같이 취급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크게 다쳤기 때문에 구속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예. 특히 뭐 음주운전 경험이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은 그럴 수 있죠. 예.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보통 형사 합의를 해야 돼요. 이제 피해자랑. 그렇죠. 그때 형사 합의금이 상당히 많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뭐 운전자 보험을 들긴 하잖아요. 근데 운전자 보험에서도 음주했기 때문에 역시 안 되고 또 이륜차의 면책에 의해서 역시 안 되고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내 돈으로 형사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합의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지불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뭐 몇 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네. 더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자,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또 내가 심하게 다쳤잖아요. 또 내가 치료해야 되잖아요. 요것도 또 내 치료비 문제도 있죠. 어떻게 그렇죠. 됩니까 이거는? 내 치료비를 보통 이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잖아요. 네네. 근데 건강보험도 안 돼요. 왜냐하면 건강보험이 왜 안 돼요? 우리 국민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건강보험과 관련 살펴볼 때 건강보험이 뭐 중과실이나 또 범죄행위 그 경우에는 적용을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음주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죠. 네. 음주라서 건강보험. 그러면 이것도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비급여. 그렇죠. 비급여로 다 그냥 돈을 내야 되는 거네. 비급여라기보다는 일반 수가라고 그래요. 일반 수가. 일반 수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 수가로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실비보험을 통해서 치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비보험도 역시 이륜차 면책에 의해서 해당이 안 되죠. 네. 심각하네요. 지금 그 젊은 친구가 만약에 보도에서 음주한 상태에서 상대를 심하게 다치고 나까지 다친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 보면 민사상 배상 책임보험, 그다음에 형사상 문제, 민사상 배상 책임, 민사상 책임, 배상 책임, 그리고 형사 책임, 그다음에 내 치료비 문제. 지금 이 모든 게요 지금 다 내 현금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 실제 재산으로. 이거. 네, 거의 전동 킥보드는 보험에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이래도 전동 킥보드 지금 타셔야 됩니까? 안 타는 게 상책이죠. 보니까 변호사들은 안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좀 알고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그 보험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이런
보험을 이제 개발하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는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개인 보험에서도 전동 퀵보드 전용 보험들이 조금 최근에는 좀 출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동 퀵보드를 타시는 분들은 꼭 이러한 보험들을 가입하시고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자, 그러면 전동 킥보드 탈 때는 가능하면 전용 보험을 가입하라 그런 조언을 주셨는데 또 좀 안전과 관련해서 좀 어떤 조언이 좀 필요하실까요? 그러니까 뭐 사고가 나더라도 최대한 내가 안 다쳐야 되니까 이제 안전모 꼭 쓰시고요. 네. 뭐 무릎이나 이제 팔 같은 경우도 관절 부위도 많이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보호대 꼭 착용하시고 속도 제한이 원래 25km 미만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속도 꼭 준수하시고 자전거 도로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네, 자전거. 예. 자전거 도로를 타다가 없으면은 이제 도로의 가장자리 이용하고 네네. 예.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인도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네. 그리고 횡단보도 건널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이제 자전거랑 동일하겠죠? 내려서 이렇게 끌고 가야 되겠죠? 그렇죠. 타고 가면은 안 되고. 예, 타고 가시면 안 되고 끌고 가. 들고 가면 무거우니까 끌고 가야 되겠죠? 메고 가셔도 무겁고. 전 예. 그래서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보험도 확실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전동 킥보드 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전동 킥보드 타다 사고 나면 잘못하면 폐가 망신한다. 네, 오늘 이런 주제로 다뤘는데요. 조금 경각심을 갖고 특히 젊은 친구들 돈 아끼려고 이제 이거 타는데 절대 사고 나지 않게 안전하게 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실까요? 예. 네. 네, 지금까지 KS보상TV 김 기자였습니다. 민경석 손해사정사였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